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은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서두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 켜주실 거죠, 이사님? 네, 제가 컨트롤하면 좋을 텐데. 네,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삶을 원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또 저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을까? 지금 첫 번째 당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달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계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향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 같다. 난 단단하다. 1번. 네, 우리 권 이사님. 2번. 나는 계란 같다. 계란 같다. 네. 우리 소심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말만 해도 올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커피다. 손 좀 보세요. 이경진 사장님, 장정민 사장님.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정말 상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신비로운 일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첫 만남부터 또 오랫동안 본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속된 말도 하죠. 속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뜨거운 맛을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근, 계란, 이 커피가 뜨거운 맛을 본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 첫 번째 사람은요, 당근이에요. 당근 같은 사람. 겉으로 너무 단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뜨거운 맛을 볼 때 당근이 물러지는 것처럼 결국 수많은 문제와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없이 살아갈 수 없겠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마 지한 이사님도 아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회장님 중에서는 정말 1년에 조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차를 한 잔 마셔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런 내가 너무 부럽고 되고 싶고 그리고 인격도 너무 훌륭해 보이시는 그런 분조차도 정말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 우리에게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처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근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말랑말랑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어떤 수많은 문제와 스트레스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계란은 어떤가요? 계란은 정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원인이 사장 아까 계란 같은 분이라고 정말 손 드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란이 뜨거운 물 속에 팔팔팔팔 한번 끓여보세요. 어떻게 되죠? 정말 내가 깨트리려고 해도 쥐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계란과 같은 사람 만나요, 우리 원혜리 점장님?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어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걸 대처하고 해결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와 장정민 사장님과 이경진 사장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저는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골랐지만 커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스턴트 커피나 일반 커피 뜯기 전에는 어떤 향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이걸 뜯어가지고 뜯는 순간에서부터 향이 나고 또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그 향이 오래도록 퍼지면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또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상황보다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부자였으면, 아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내 인격이 조금 나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보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또 수많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대응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이 문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솔루션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커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당근인지 계란인지 커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뜨거운 맛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계절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아까 김론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고 합니다. 사계절 속에서 반드시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전 시간인가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나눴는데요. 시간을 또 올바르게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급한 것들,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중요하고 급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저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요즘에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안 하던 페이스북을 같이 연동하게 됐는데, 페이스북에 가끔 동영상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눌러볼까 하면 한번 누르면 이게 시간이 절로 막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일상을 보낼 때에도 내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요하고 급한 건 어떤 건가요? 당장 내가 연말에 혹은 내년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목표들이 있으시다면 그 목표에 정말 많은 생산성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겁니다. 내 아이의 유아, 또는 내 가정에 어떤 차를 사거나, 혹은 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자금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나의 수입을 2배, 3배로 올려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재미나게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겉보기와 다르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아까 사계절을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시고, 그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계절이 있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 있고, 또 그 계절과 같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김론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이 구절만 봐도. 첫 번째는 좋은 삶은 그럼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고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심으로 원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심으로 좋은 삶을 살길 원하는지 한번 되짚어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나에게 묻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가슴 깊숙이 진심으로 나는 좋은 삶을 묵상하고 좋은 삶을 상상하고 좋은 삶을 그려보고 나에게 있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한번 내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삶이 좋은 삶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래서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데이비드 베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베컴 아시죠? 베컴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축구 선수예요. 정말 기가 막힌 코너킥을 차기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당대 정말 최고의 축구 선수고 또 두 번째 유명한 건 너무나 잘생겼어요. 네, 세계에 어떻게 이 운동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베컴이 어느 날 데이비드 베컴이 이제 축구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베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축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축구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축구를 하는 시간에는 축구를 하는 친구들과 같이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베컴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 다음 이야기에 놀랐어요. 그러면 이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개인적인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컴도 그죠?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다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미 점장님 아시죠? 축구를 봅니다. 축구를 봅니다. 땡! 축구 이렇게 남자분들 좀 맞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럼 좋다. 대부분의 시간에 축구를 하고 그리고 축구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과 한대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뭘 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축구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맞췄어? 맞췄어? 축구 생각. 그래, 나 지금 얘기했잖아. 아 진짜 마이크가 늦게 켰어. 맞아요.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이사님. 빨리 다른 분들 빨리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 맞아요. 혼자 있을 때조차 축구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 그걸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떤 걸 할까를 생각했었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있었고 그걸 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하나 봤더니 저는 하루 종일 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이 당대의 최고의 코너킥을 찰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그 이후에 엄청난 축구 선수들이 정말 훌륭하고 이영표 같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정말 굉장하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볼을 먼저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끈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PPT 같이 봐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을 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미래의 삶은 우리의 미래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은 일상에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 있죠. 뭐든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없다. 내가 신용불량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용불량자예요. 오늘 신용불량이 됐다라는 걸 통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됐을까요? 내가 오늘 이전에 1년, 6개월, 1년, 그리고 또 그 전에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돈의 관리를 못했거나 아니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의 비율이 높았거나 제가 잘못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뭐 로또를 맞거나 혹은 정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가다가 돈을 줍지 않고서는 그쵸? 돈벼락을 이렇게 맞지 않고서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정말 진리죠. 증론 선생님이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무시나요? 그리고 나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모두 다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상은 매일매일이 쌓여서 매 순간순간이 쌓여서 누적의 법칙에 의해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좋은 삶이 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정말 원하고 열망하고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그리는 데 열정은 데이비드 베컴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이 미래의 삶은 지금 당장 누구나 똑같이 오늘을 산다고 합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은 없죠. 또 미래를 사는 사람도 없어요. 매일 똑같이 주어진 지금과 오늘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데 오늘 살아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또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것에 따라서 나의 일상이 채워질 것이고 그 일상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의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또 찾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증론 선생님의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세일즈로 성공하신 분 중에 하나고 정말 기업 철학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나의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멘토가 준 가르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뛰어난 행동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이겨낼 힘은 지금 나에게 충분하다. 앞으로 나는 더 훌륭해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더 변화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미래의 삶은 일상에서부터라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 내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오늘 했는가. 네,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여기 개구리 이야기라고 잊어버릴까봐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개구리 이야기라고 적었는데요. 개구리가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탁 뛰어나와 버려요.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는 아주 기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차갑고 미지근한 헤엄치기 좋은 물의 온도에 개구리를 먼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려가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 안에서요 익어서 죽어요. 이게 우리가 누적의 법칙이라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개구리가 죽음을 모르듯이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적의 힘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누적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일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 번째 이제 기술이다. 세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좀 풀어내기가 제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오면 소유가 아닌 느낌이다. 좋은 삶이란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닌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열렬히 강의하고 인생에 있어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습관하고 내가 시간을 배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세 번째, 소유가 아닌 느낌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라고 어떤 걸 느끼기보다는 저도 언젠가 이런 경험을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요. 느낌적으로 옵니다. 느낌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순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가격을 보지 않고 메뉴판을 본다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테이블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걱정 없이 그 테이블의 모든 음식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소유가 내가 내가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구나 라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부유한 느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감정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느낌이지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되뇌어 본 순간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 봤는데 소유가 아닌 느낌이다. 우리는 되게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떤 걸 선택합니다. 저도 많은 일을 선택을 할 때 갑자기 훅 솟아오르는 감정 때문에 좋아, 나 결심했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이렇게 결정을 지른 건 아닌가? 라고 후회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열정으로 연결을 시켜주거나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정적인 사람은요, 생각이 일단 많습니다. 감정만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감정이 열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고 가끔 교육에 참석합니다. 우리 셀러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적은 시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인 사람은요, 아까 데이비드 베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온종일 그 일의 시간을 생산성을 내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제가 잘 한 번도 뵈진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겉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박영주 점장님이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은 정말 펜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제가 2가지 일을 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작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열정적인 사람과 만날 때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보고 싶습니다, 점장님. 그래서 제가 뵐 때 박영 점장님 같은 분들이 요즘 우리 팬즈에 많아진 윤수미 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한 번도 못 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육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 가족을 생각하고 또 팬츠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죠.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점장님들 이름 안 부르셨다고 서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점장님들이 이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감정을 열정으로 바꾸는 일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요. 그 어떤 것은 제가 3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적인 희생,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변화를 통해서만 나의 좋은 감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열정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느낌을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 뭔가 결정한 일이 대다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 결정한 이 순간의 이 일을 어떻게 열정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시간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계획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 희생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덜 자고 조금은 일찍 일어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획과 목표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가 아닌 느낌을 감정과 열정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대부분 삶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10%와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짐 선생님이 사실은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은요, 어떠한 문제는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 삶에. 그런데 그걸 대처하고 대응하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들,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저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반응 90%, 이 많은 퍼센트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다시 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군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면 그 일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는 10% 차지하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 그게 90%내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좋은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누구나 원하는 좋은 삶이 돈과만 연결되어 있는 삶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부자들은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사실은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 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없고는 물론 부자가 되셔야죠. 나의 반응 90%. 그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챕터에서 미래는 나 일상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말, 이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시간이 없다라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 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계획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생산성, 우리가 투입한 자원과 어떤 시간 대비 생산성을 많이 내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아직도 목표를 못 정하셨다면 그 목표를부터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뚜렷한 확실한 목표, 좀 더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신념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또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목표가 없이 뭔가를 원할 수 있나요? 데이비드 베컴처럼 축구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어떤 목표가 없이 축구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정민 사장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나의 지금 하는 일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거를 연결할 때 훨씬 더 목표는 커지고 확고해지거든요. 그게 나의 신념이 됐을 때, 난 이 비즈니스와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목표가 섰다면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질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좀 더 훨씬 좋은 곳으로 빨리 갈 수 있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거 같나요?
네, 여기서 문제를 내야겠다. 감정과 열정에 대한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983년, 제 노트에는 1983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버드대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700명을 대상으로요, 75년 동안 프로젝트를 했어요. 83년부터 75를 더해봐. 아직도 하고 있는가? 18년도에 끝났나? 그럴 거죠, 그쵸? 하고 있네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버드대에서 하는데요. 행복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행복을 만드는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700명을 계속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체크하고 그들이 대화하는 거를 녹화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막 이래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하는지 아세요? 고독한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외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고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와 명예가 아닌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수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보다 질적으로 한 명하고라도 제대로 된 관계십을 한다면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행복을 느끼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부부든 친구든 애착이 되어 있는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경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을 연구한 결과 부와 명예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정말 살아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감정과 열정에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좋은 관계를 하루 중에, 일상 중에서, 내 삶 중에서 하고 계신지. 저는 생각보다 좋은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편이고, 감정이 앞서는 편입니다. 근데 감정을 열정으로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게 때로는 물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 레버리지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쵸? 누군가 정말 굉장히 편해하지만 맡기면서 불안하다. 얘가 이거를 잘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라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아마 우리 이사님들은 아실까 모르겠지만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외부에 있는 나의 가족, 안에 있는 내 가족, 외부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삶은 좋은 관계로부터 온다.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질도 죽여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희생이 따르는 거죠. 헌신해야 되고. 다 제가 지금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향해서, 별거 아니죠?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의 추월 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근간이 되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던져야 되는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될 때 여러분들 부는 금방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사 온라인 비즈니스를 저희와 함께 시작하셨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플랫폼적인 역할을 잘하고 계시나요? 내가 나의 상점을 오픈한다고 이야기하셨던 원일리 점장님처럼 많은 시간을 내 상점에 쓰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 팁을 기억하고 메모해 두셨나요? 만약에 원일리 점장님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팅 너무 좋았죠, 그죠? 조금 조용조용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열정 한 스푼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내가 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 원일리 점장님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를 낸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걸 경험하고 계시나요?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나요? 한번 저희랑 공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내가 나조차도 생각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생각하느냐고 보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요, 100만 원의 수입을 이야기하셨어요. 김지한 이사님께서. 이렇게 쉽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왕사 하는 거 왜 100만 원이야? 이왕사 하는 거 여보세요. 1000만 원 봅시다. 그죠? 이왕사 하는 거 내가 5명의 고객과 잘 소통을 하고 잘 팔로우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고 계시다면 그걸 50명의 고객으로 늘릴 계획과 목표를 가지신다면 쉽게 10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5명으로 1000만 원 벌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5명, 10명으로 그냥 쩌슷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당장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표를 잘게 쪼개서 계획화한다면 내가 5명의 고객을 아주 잘 관리하는 것과 50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문구를 실어다 날리는데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한 것들, 하루의 루틴을 시작하는 것들, 내가 나에게 힘주는 것들, 이런 말들을 그들과 소통해서 나누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동기부여하고 계신다면 제품에 대해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걸 5명에게 할 거잖아요. 50명에게 하는 게 쉬울까요? 5명에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차피 한 번에 문구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5명이 6명 되고 6명이 7명 되고 천천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드려요. 5명에게요 정말 만족한 5명에게는요 각각의 원일리 점장님, 장정민 점장님이 너무 좋아서 1명씩의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5명이 나에게 너무 만족하고 나에게 감동해서 본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나에게 1명씩의 고객을 소개를 한다면 나의 고객은 1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새로운 5명이 정말 만족하는 그 때까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10명을 위한 계획을 또 다시 세우고 10명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맞춤 관리를 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소통할 것인지 10명을 위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만족한 10명이 20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그 사람들이 각각 1명씩 소개하는 일만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명을 소홀히 하고 한 명, 2명, 10명을 위해서 1명, 2명, 이렇게 3명, 4개 밖에 나가서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를 믿고 짱구를 먹고 제품에 만족하고 있는 5명이 있다면 그 5명에게 정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5명에게 소개 멘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싫어서 소개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서 소개 안 해주는 거라니까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 배출, 소화가 안 되거나 부종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우리가 숙변 제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독소 배출.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장편, 마편이라고 했습니다. 인상 쓰고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거나 장이 안 좋거나. 자, 정말 이렇게 쪽집게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내가 장 건강에 나는 엄청 튼튼한 장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내가 나랑 친한 고객 5명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살 빼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 친구 중에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장이 불편한 사람 있어?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 있어? 건강하게 살 빼고 싶은 사람 있어? 3kg 빼고 싶은 사람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만족시켰을 때 오늘 당장 만나서 나랑 친해지지도 않고 나에게 만족도 못했고 정말 나에게 어떤 소통도 잘 안 된 사람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죠. 만족한 고객 뒤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장에 한번 시장 확대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그들을 관리하는 데서 내 책의 숫자를 늘리는 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와 함께 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김지한 이사님께서 밴드를 운영하거나 카톡방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시죠? 잠 안 자고 맨날 캡처해가지고 올리지 않으십니까? 그죠?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죠. 네.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돈을 벌어야 돼. 그죠? 네. 별지어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제일 행복할걸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막 활용하시는 걸 보면 엄청 뿌듯할걸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또 그걸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 2밖에 모르는 나의 매니아 10명이 생길 거라고요. 지금 1명밖에 없다고요? 있으니까 그 1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으신 점장님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파트너가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께 조금의 시간을 양보하셔서 멘토링 하십시오. 귀찮다고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성장할 거예요. 그들이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걸 내가 코칭했을 때 튜터 역할, 코칭 역할, 티칭 역할을 했을 때 저는 멘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해. 나의 멘토링이 필요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면.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수입은요. 그게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맥을 잡으시면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엄청난 가치 있게.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한 명 한 명을 도와가지고 쌓이는 로열티가 그들의 수입이 1000만 원이 될 때 내 로열티가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말 자동으로 내가 판매하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판매점들을 도와서 발생하는 수익이요. 로열티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레버리지 수익이죠. 레버리지 수익이죠.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에게 거침없이 오는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가 있어도 여행을 가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바퀴를 같이 동시에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 잡으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판매를 성공할 것이냐 로열티를 성공할 것이냐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로열티는요 줄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계속 추천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으신다고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내 산하에 내가 기업형 대리점장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판매점장님들이요, 20명, 50명씩 되시는 점장님들도 계세요. 사회사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업형으로 정말 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시간도 투자하고 또 오프라인도 또 그들과 함께 번개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하나씩 늘려보시겠어요? 로열티가요, 자라가지고 정말 꺼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로열티 아닙니까? 감정과 열정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연결하십시오. 연결하는 데는 시간적인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